이 산업계에 대해서 시원하게 듣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산재보험이 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그죠? 다른 말로 이제 시장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이러면은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좀 나빠 보이고, 그죠? 그래서 유식한 말로 포장해서 시장경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또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시장 가면 뭐 합니까? 서로 돈 주고 받고 사고 팔고, 노동도 사고 팔고, 사람도 사고 팔고, 물건도 사고 팔고, 사실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사회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기 좀 창피하고, 근데 사실이죠. 그죠? 우리나라 법원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조차도 재판 거래를 해가지고 깜빵가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국군통수권자이자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비리 부정 저지르고 재벌과의 결탁하고 나쁜 짓 이것저것 셀 수 없이 많이 저질러서 깜빵가는 게 우리나라예요.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게 자본주의다.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우리나라 욕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왜 산재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줬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산재보험은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반만 내지만 다른 데 나가면요 노동자들 100% 다 사장님이 산재보험료 내요. 근데 혜택은 노동자만 받아요. 사장님은 보험료 내주고 자기가 혜택 받으려면 자기는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보험료를 계속 내주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왜 이런 산재보험을 계속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까? 억울하지도 않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그렇지 않아요? 건강보험 보험료 절반 내주잖아요, 사장님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 혜택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 만들어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다른 노동자들은 사실은 다 절반씩 내준단 말이에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넘어갈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시간이 없으니까.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스마르크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총리예요. 옛날. 근데 아주 난폭하고 싸움 잘하고 이게 일종의 독재자죠. 그래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피를 흘리지 않고 무기를 손에 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피와 무기를 가지고 독일을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해진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사람이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도 만들고 국민연금도 만들고 건강보험도 만들었어요. 역사를 잘 모르면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난폭하고 독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아주 착한 정치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완전한 착각이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왜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줬을까요? 노동자들이 아프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불편해요. 그럼 이 사람 친구들이 누구냐면 대기업 운영하는 회장님, 사장님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진 영주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과 하인들을 수백씩 거들인 귀족과 왕족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친구가. 노동자들이 아프고 병들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노동자들이 다 아프고 병들고 출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십만 평의 공장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넣은들 거기다 기계를 그득그득 집어넣었든 단 1원의 매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해가지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명제예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잘난 척하면서 막 유식하는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양말, 슬리퍼, 바지, 셔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책상, 프린트물, 컴퓨터, 이 건물조차 노동자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그리고 활동가들이 마이크 잡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노동자는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멋있는 말이구나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반박을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빨개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팬티는 이건희 회장도 입고 있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팬티를 누가 만들었냐?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이 만든 거예요. 비스마르크는 팬티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만든 거예요.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만든 거고요. 저 멋있는 모자 쓰고 싶어서 산재보험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산재보험료 100% 사장님들이 내는 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왜?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으면 누가 혜택 입냐면 이재용 정몽구 같은 잘 나가는 재벌들이 혜택을 입어요. 노동자들이 아프고 병들면 누가 손해를 입냐면요 이재용 정몽구 이런 양반들이 손해를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보험료 내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을 하냐면요 5분, 1시간 동안 사실 강의하는데 아깝게 5분에 들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산재보험료 사장님이 내주고 여러분들 위해서 국가에서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주고 이런 거 고마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권리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무섭게 생긴 양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 거다. 왜? 자기를 위해서. 그걸 일단 역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요걸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재는 이제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이걸 이제 업무상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고와 질병으로 나뉩니다. 사고는 넘어지고 부러지고 피나고 다치는 거, 이걸 사고라고 하고요. 질병은 눈에 좀 안 보이죠, 얘는. 그죠? 여러분들 막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목 아플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피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고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멀쩡한 척 앉아 계시면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들 무릎이 어떤지 어깨가 어떤지. 그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는 사람이 용기를 갖고 기본적인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거의 다 보상을 받아요. 얘는. 그러니까 몰라서 보상 못 받거나 뭔가 이제 증거가 없어가지고 보상 못 받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사장님 눈치 보이는데 요즘에 좀 나아지셨죠? 이제 물류지원단 쪽으로 넘어가셨으니까 옛날 업체 있을 때는 이제 사장님 눈치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눈치 좀 안 보고 좀 기본적으로 이거 된다더라 인터넷 좀 찾아보고 이러면 사고는 웬만큼 다 보상이 돼요. 얘는. 근데 얘가 문제예요. 또 오늘 주제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주제도 잘 뽑으셨어요. 보면 사실은 이제 이 근무역계 질환, 그죠?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본인이 이게 산재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산재, 다른 말로 업무상재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가 조금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요걸 조금 힘주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로 넘어가려면 기본을 아셔야 돼요. 기본을. 산재보험에 대해서. 근데 우리 여기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 20분 정도 그 근골에 대한 걸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얘기할게요.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자, 첫 번째. 산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미가입죄가 있어요. 미가입죄. 미가입죄. 이게 뭐냐면 가입을 안 한 거예요. 산재보험에. 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 여러분들은 15,000원 정도 내시죠. 지금 가입하신 분이. 혹시 왜 가입 안 하신 분 있어요? 가입 안 하셨어요? 그럼 적용제에 신청하셨어요? 적용제에 신청 안 했죠? 이런 사람들이 미가입이에요. 미가입. 무슨 얘기냐면 가입도 안 하고 적용제 신청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산재보험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뭐예요? 아 그래? 신청 썼어? 아 그럼 너 종종 옛날에 업체 때 했고 지금 했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좀 나중에 알아보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가입이라고 하는 거니까 적용 제외는 미가입은 아니에요. 걔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어요 라고 딱 신청한 거니까 빠진 거지 내 의지로. 그럼 가입하거나. 근데 미가입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가입도 안 하고 적용 제외도 안 하고 산재보험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걸 미가입죄라고 해요. 자 이런 미가입죄는 많아요. 우리 옆에 김밥천국에 가면 할머니들 막 김밥 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양반들 산재보험 가입 안 돼 있어요. 건강보험도 안 돼 있고 국민연금도 안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들 밑에 건강보험 가지고 병원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들 밑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죠. 그냥 사장님한테 그냥 한 달에 180만 원씩 받으시고 그냥 하신단 말이에요. 김밥천국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런 분들 이 부평구에만도 가득해요. 이런 분들이.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는 거야. 그런 걸 미가입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택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입도 안 했지만 적용제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 할머니랑. 안 잡히는 거야. 공식적인 산재 가입만.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다쳤어.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간부님이시죠 이분. 네. 아시보다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조금만 10분만 더 쓸게요. 10분이면 됩니다. 이제 기본을 내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앞에 이제 엄상 사고고 그런 게 기준인데 질병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산재로 인정받는 것들이 요거 뭐 내시경 강의자 요게 과로사예요. 뇌랑 신장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뇌 혈관이 터졌어. 사람이 죽거나 살아나더라도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뇌 경색, 혈관이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뇌가 괴사를 해요. 괴사. 그럼 죽거나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심근경색. 심장에 피가 막혀요. 심장 조직이 괴사해요. 그럼 심장이 멈추면 죽거나 살아나더라도 뇌가 한동안 죽어있어서 피가 안 들어갔을 테니까 역시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걸 모아서 내시경관계 질환이라고 하고 얘를 과로사라고 얘기해요. 왜 과로사라고 얘기해요? 이런 뇌와 심장은 뭐에 민감하다?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에 민감해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한테 한 3시간 강의하는 거면 기준들을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딱 사람이 심장이 멈춰가지고 예를 들면 심장이 죽었어. 이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같은 노무사가 또 이 경험 많은 노조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24시간 안에 벌어진 일을 조사해요. 일단 첫 번째 지침이에요. 인정 기준이 그래요.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일주일을 조사해요. 일주일. 그래가지고 업무량이 이렇게 오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는지 뭔가 변화가 일주일 동안 없었는지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확대하냐면 한 달, 그 다음에 3달 이렇게 확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인정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오늘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가서 한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밝아지지. 그래서 그걸 내가 오늘 쫙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나 궁금한데 어떻게 찾아봐요. 과로사 인정기준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 그걸 내 입을 통해서 굳이 듣는 거랑 찾아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뇌랑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조합원이 죽었다면 과로사를 의심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알면 돼요.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인터넷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훌륭한 조합 간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아야지 과로사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받다가 막 저녁에 자다가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밤에 중간에 이렇게 전화 오면은 심장이 덜컥덜컥해요.
왜냐하면 막 우리 뭐 노조나 이런 데서 아 우리 조합원이 뭐 사실 오늘 밤에 자다가 막 그런 전화가 많아요. 장례식장 지금 가요, 농사님. 가서 뭐 물어봐야 돼요. 그런 전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요 나이 때예요. 제 나이 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걸로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교육 듣다가 멀쩡하게 밥 먹다가 멀쩡하게 잠자다가 샤워하다가 막 이런 거 샤워하다가 특히 왜 갑자기 긴장이 틀어지고 뜨거운 물이나 이런 데 혈관이 갑자기 이제 확장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 근데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보려면 이 사람이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찾아볼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 그러면 막 이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합 간부는 일단 나중에 오셔야 돼요. 거기 같이 울고 있으면 안 돼. 가족한테 가가지고요. 딱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님 사인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사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일단 좀 정신 있는 다른 가족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몰라. 그냥 사인 미상이래요. 그냥 심장마비래요. 이러면 사인이 없는 거예요. 아직. 심장마비 있잖아요. 농사님. 심장마비는요.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나도 심장마비로 죽을 거고요. 우리 감독님도 언젠가는 뭐 불면의 존재가 아니니까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확실해요. 나도 심장마비로 죽을 거고 우리 감독님도 나중에 언젠가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심장마비로 죽을 거니까 심장마비는 사인이 아니에요. 사인은 뭐냐면 왜 심장마비가 왔냐가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을 확인을 해야 돼요. 사인 확인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인정 기준을 찾아도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확 떨어져요. 왜? 법에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인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 그럼 이 기준을 왜 갖다 써요? 그죠? 그래서 사인을 확실하게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래 부검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우리 형님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죽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부검해요? 칼 때. 그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부검을 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왜냐면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가족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뭐라도 받아야 되냐면 병원에 의사한테 의사를 만나면 이걸 써줘요. 추정소견서라는 걸 써요. 추정소견서. 그게 뭐냐면 의사는 경험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뭐 심근경색 때문에 죽었는지 뇌출혈 때문에 죽었는지 이걸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은. 왜냐면 그게 일이니까. 그게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박스 소리 들어보면 이게 대충 뭔지 느낌이 오잖아요. 하도 많이 하니까. 무게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서 왔는지 보면 뭔지 뭐 안 봐도 알잖아요. 의사들은 그래요. 그냥 이것만이라도 받아도 이것도 확률이 확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심근경색 가로치고 추정 이렇게 나와요. 추정. 근데 그다 의학적으로 뭐예요? 다 판단해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의사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병원에 이송해가지고 사망한 게 아니라 뭐 검사도 하고 막 이랬으면은 이제 보통 의무 기록에 다 나와 있죠. 사망 원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사망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근거격계 질환입니다. 근거격계 질환. 근거격계 질환. 근거격계 질환은 정의가 보면 이런 거죠. 팔, 다리, 허리, 인대, 힘줄 뭐 이런 데에 뭐예요?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돼요.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급속도는 만성 질환이다. 이 얘기냐? 그러니까 사고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사고랑은. 물론 이제 사고성으로 근거격계 질환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근거격계 질환은 뭐예요? 미세한 손상이에요. 미세한 손상. 그러니까 특별한 사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허리를 쓰다 보니까 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아픈 것이. 병원 갔더니 죽어봤다 주중이에요. 아니 계속 어깨를 쓰는 거죠. 당연히 우리 뭐 택배원 하나 보면 물건 나르고 오르고 뭐 어깨 많이 쓰죠. 아 어깨가 어느 날부터 이게 아파. 근데 계속 그냥 찜질하고 하면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도저히 안 올라가. 병원에 갔더니 파열이 회전근개 파열.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한 어떤 사고가 없이 자꾸 사고를 해서 미세한 손상이 와가지고 어느 날
견디고 견디다가 툭 끊어져 버리는 이런, 견디고 견디다가 팍 터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근육기 질환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병원비 물어보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디스크 500만 원 나오네요. 회전근개파에 수술해야 되는데 200만 원 나오네요. 이거 뭐 이것도, 이거 치료비도, 이거 어떡하지? 또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나. 나중에 재활치료도 해야 되지, 또 재발하면 또 해야 되지, 막 걱정이 산더미죠. 자, 그럼 이거 산재 신청해야 되겠다. 산재 신청을 딱 하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기왕증이다. 삐, 안 된다는 거야. 태행성이다.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동사님, 나 이거 택배 20년 동안 했는데 안 된대요. 너는 어떻게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증이 뭐예요? 원래 아팠다. 기왕에 아팠다라는 뜻이에요. 태행성이 뭐예요? 서서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프신 거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킥서비스, 택배원, 몸 쓰는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이 중에 저게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럼 이걸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지. 이거 나 억울하다. 나 사실은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당신 택배 일 어떤 힘든지 알지 않냐. 막 따지는 거죠. 산재보험 가서. 왜 이렇게 쓰니까 달아가지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건데 그거 안 해주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산재보험에서 우리도 안다. 당신이 그런 거.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건지 일 때문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다. 당신 그리고 의무기록을 보니까 벌써 기왕증 10년 전부터 계속 한의원 다니고 물리치료 받고 했을 텐데 그게 그냥 테니스 치고 집에서 화분 날르고 냉장고 옮기다가 그런 건지 일 때문에 그런지 우리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알고 가도 근거는 사실은 남는 장사야. 뭐냐면요. 병원에 갔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특히 젊은 조합원들 잘 들으세요. 초진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병원에 딱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최근에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셨나요? 꼭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조합관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반응. 한참을 생각해요. 무슨 무거운 물건을 내가 옮기지? 무리한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되게 이상하죠. 택배원으로 20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 그걸 고민하고 앉아있어. 내가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어떤 운동을 했는지 고민하고 있어. 자기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면 분리를 해버려요. 사람이 일하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나는 택배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건을요 하루에 몇 개씩 옮기고요.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동안 파스를 붙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도저히 못해서 이제 병원에 온 거예요. 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써요. 이거를. 막 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돼요. 자세히.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간부님은 뭐 그냥 빨리 그냥 대충 빨리 치료해줘요. 귀찮아 죽겠는데.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무기록만 충분히 남겨도 이런 일은 많이 막아요. 왜냐하면 산재보험에서요 그 의무기록을 떼봐요. 근데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보낼 때 여기 이렇게 써 있다 이거를 보내줘요. 이 사람이 사실은 치료를 한 7년 받으셨는데요. 의무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 처음 병원 갔을 때부터. 그 처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두 번째 갈 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직도 택배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해요. 그럼 택배 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게 오히려 뭐예요? 더 인정받는데 더 유리해져요. 거꾸로. 저는 억울한 일 안 당한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조한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근거격계 유해 요인 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 따내셔야 돼요. 유해 요인 조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산업안전보호법에 보면 아마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근거격계 유해 요인 조사라고 하는 건
몸을 쓰는 직업을 이제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장의 사장님한테 의무를 준 거예요. 법에서. 니네 노동자들이 너 돈 벌어주려고 하다가 골병 든다. 목, 어깨, 허리, 무릎. 그러니까 니네 사업장에 이런 목, 어깨, 허리, 무릎에 어떤 무리가 가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평가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해. 안 해? 너 그럼 처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극의 유해요인 조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병 노동자들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는 팩트로 인정해야지 바뀌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 편한 직업이야 이렇게 인정한다고 편한 직업이 돼요? 인정하자고요. 그 대표예요. 사실은 금골 대표 사업장이에요. 다른 말로 금골지라는 골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골병 대표 직종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나중에 산재를 신청했을 때 이게 뭐예요? 증거잖아. 증거잖아. 이 보고서 한 장이 사업주가 쓴 거잖아요. 엄청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딱 보고서를 펼치니까 어깨, 무릎, 허리 다 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어려운 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병원에 가시면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시라고. 기록 남기시라고. 나 택배원이라고 자세히 얘기하시고 어떤 일 때문에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픈지 얘기하시라고요. 최근에 이런 물건 들었으면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고기 가게 욕먹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거기 얘기해요. 얘기해요. 거기에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 의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뭐 쓰는 경우도 있고 하고, 예. 두통, 소화불량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다 기록에 남겨두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노조는 전체적으로 근무학계 유효인 조사를 꼭 정책적 방향으로, 요구사항으로, 단협사항으로 요구해서 관철시키고, 예, 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오버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버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나 예, 감사합니다. 무릎 아픈지 얘기하시라고요. 최근에 이런 물건 들었으면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고기 가게 욕먹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거기 얘기해요. 얘기해요. 거기에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 의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뭐 쓰는 경우도 있고 하고, 예. 두통, 소화불량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다 기록에 남겨두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노조는 전체적으로 근무학계 유효인 조사를 꼭 정책적 방향으로, 요구사항으로, 단협사항으로 요구해서 관철시키고, 예, 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1시간 조금 넘게 제가 오버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버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나 예, 감사합니다.